네, 안녕하세요. 투엔치의 엔치입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 전자가 됐습니다. 모두가 그토록 바라고 있던 10만 전자가 되고 하이닉스는 거의 55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과연 이 미친 상승장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밝히려고 합니다. 우선 이게 10월 29일 기준이거든요. 10월 2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코스피 중에 이제 15.5%, 그리고 하이닉스가 10.59% 정도 차지를 하면서 두 개 합이 코스피 전체의 26%에 도달했습니다. 무려 4분의 1 이상이 이 두 기업만으로 차지가 됐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지금 YTD 성과를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24%,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92% 상승을 하면서 최근 두 달만 해도 시총 비중이 6%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증가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전에 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미쳤다. 근데 이제 확실히 그 메모리 사업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나온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보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거의 40% 증가를 하고 순이익이 12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32%, 그리고 순이익이 22%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놀라운 거는 하이닉스가 순이익이 삼성전자보다 커요, 이제. 예. 그래서 하이닉스의 성장이 굉장히 무섭고, 삼성전자 역시 최근 2년 동안은 하이닉스한테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삼성전자가 돌아왔다. 네, king is back 이러면서 두 기업이 지금 미친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실적 코멘트를 보면은 과연 이게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아이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이거를 그 네오클라우드라는 업체들한테 데이터 센터를 나눠주고 있다. 우리 혼자 도저히 안 되니까 너네가 좀 해봐 하면서 이 네오클라우드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를 우후죽순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HBM만 수요가 굉장히 많았다면은 AI 추론 시장이 굉장히 성장함에 따라서 메모리, 그 서버 디램이나 뭐 낸드 이런 전 제품의 수요가 같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요한 거는 26년, 27년은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단기간 내 공급이 수요를 초월하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HBM은 27년에도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하이닉스에서 밝혔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내년에 투자를 엄청 늘리긴 하는데 투자와 이 캐파를 확대를 해도 이걸 감안해도 내년 고객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과거랑 좀 사이클이 다른 게 과거에는 D램 낸드만 있었어요. 이 HBM이라는 AI용 그 메모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D램 낸드는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네,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사이클 고점이 왔으면 저점이 오고 이거를 이제 이게 어디에 쓰였냐? 보통 PC, 모바일 폰 여기에 쓰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PC를 바꿔요. 그러면은 PC를 바꾸면 보통 한 4, 5년 동안은 PC를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폰도 폰을 바꿔버리면은 2, 3년 동안은 폰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체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이게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근데 이제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HBM이라는 게 새로 생겼죠. 이거는 AI에 굉장히 중요한 고성능 메모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들의 투자예요. 기업. 뭐 경기가 좋든 안 좋든 AI는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과는 별로 관계가 없이 꾸준히 좋은 그런 제품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 2, 3년 동안 이 PC 모바일 폰이 코로나 때 다들 너무 많이 바꿨다 보니까 이거 수요는 굉장히 낮고 HBM 수요가 굉장히 높으니까 이 메모리 기업들이 HBM 캐파만 계속해서 증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D램 낸드 사이클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부족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기존 사이클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서 요만큼이 HBM, AI 수요는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기 사이클까지 같이 가면서 슈퍼사이클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항상 이럴 거예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런 메모리 기업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클 산업이다 보니까 PBR이 뭐 0.8배 왔어? 야 그럼 사. 저점이야. 그리고 PBR이 한 1.7배가 왔어? 그러면 팔어. 이거를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 왔다. 그럼 이제 팔 때 됐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왜?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사이클에 따라서 사이클이 차면은 다시 무조건 내려가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이클은 HBM이라는 새로운 수요측이 등장을 했다. 그리고 이 HBM 때문에 원래 디램 낸드 일반 메모리마저 훨씬 더 가격 인상폭이 가파라졌다. 왜? 공급이 없으니까. HBM 투자를 하느라 원래 이제 사이클 저점에서 투자를 늘리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골짜기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얘네가 이 밴드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밴드 다 왔네? 팔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이 정도 밴드에서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그 밴드를 이탈하는 그림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도 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이클을 보면은 과거 밸류에이션은 절대 전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망치 매매법이라고 하죠. 그냥 망치를 들고 머리를 때렸다가 한 1년 뒤에 일어나자. 그러니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보다는 이 메모리 사이클이 지금 처음 오는 완전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본다라기보다는 그냥 기간을 보자라고 적어놨어요. 기간을 보자라는 게 뭔 말이냐면 일단 26년까지도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러니까 ASP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그리고 증설 이건 P죠. P가 오르고 Q가 오르는 상황은 26년에는 25년보다 더 강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보지 말고 그냥 26년 특히 뭐 26년 하반기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굳이 가격을 꼽자면 제가 이걸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나리오는 코스피가 5천에 간다 라는 내용인데 지금 29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종가가 4,081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코스피가 5천을 간다면은 코스피가 4천에서 5천에 간다면 그러면 시가총액이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3,800조인데 이 5천을 간다면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4,700조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코스피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피가 5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드캐리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비중이 26%이기 때문에 얘네가 오르지 않고서는 코스피 5천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시나리오는 코스피 5천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해서 간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스피가 오르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기여도가 70%라고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3,800조에서 4,700조까지 가는데 얘네 둘이 70%를 기여를 하면은 얘네 둘의 시가총액이 한 600조 정도 올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어쨌든 HBM을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600조 중에 7을 하이닉스가 가지고 그리고 3을 삼성전자가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776조로 올라야 되고요. 하이닉스는 830조로 올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당 가격 삼성전자는 13만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114만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진짜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은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죠. 뭐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뛰어넘게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숫자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코스피가 5천에 가는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70%가 아니라 한 40% 정도만 기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11만 8천원 그리고 하이닉스는 89만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뭐 이때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더 크죠. 근데 거의 비슷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도 물론 오르는 그림이지만 하이닉스가 가파르게 따라오는 그림은 26년에도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5천에 간다면은 삼성전자 12만원, 그리고 하이닉스 90만원. 이렇게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사실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코스피가 5천이 된다면은 이 두 기업의 주가는 이 정도로 재평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코스피 5천이 어떻게 가요? 라고 하지만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사실 25년은 이제 시작인 거고 26년이 본격적인 개화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디램 그 스팟 가격이 일주일마다 거의 5%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낸드도 지금 재고가 빨리 줄어든다라고 얘네 둘이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낸드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메모리 기업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코스피 5천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삼전보다 하이닉스가 훨씬 더 업사이드가 크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2만 전자, 그리고 13만 전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국내 주식을 잘 안 다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사실 메모리 기업이 마이크론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마이크론은 계속해서 갖고 있고 이 마이크론의 상승세보다 사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메모리를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마이크론이 더 잘하고 있지만 HBM은 어쨌든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지금 1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코스피 5천에 대한 시나리오도 한번 그려봤는데 어찌됐든 이 영상의 주된 논지는 지금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됐으니까 이제 팔 때 됐다. 뭐 옆집 아줌마도 삼성전자를 사는데 이제 팔 때 됐다. 이런 과거의 시나리오는 버려둬라. 그게 이제 계좌 수익률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서퍼님이 여행을 가셔가지고 저 혼자 하느라 좀 템포 조절이 좀 어렵긴 했는데 어쨌든 뭐 다음 영상에서는 뭐 서퍼님이랑 같이 또 재밌는 만담을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